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 또 청취자가 보내주신 문자 내용 가운데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최근 노후자금 운용법 얘기를 했을 때 노후자금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 건지 계산법을 알려달라는 문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노후 준비를 할 때 정확한 노후자금에 대한 계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후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좀 막연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네. 먼저 몇 세에 은퇴할 것인가, 그리고 또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몇 세까지 살 것인가, 그리고 은퇴 후 필요한 월생활비는 얼마인가 등등 질문을 통해 금액을 추산해야 하고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 금이네요. 이런 연금 자산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금 및 부동산, 주식 등 보유 자산에서 노후에 쓸 수 있는 자산은 얼마인지 평가도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 노후 자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하고요. 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예상 투자 수익률도 반영해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요. 오늘 하나하나 상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필요한 노후 자금이 얼마일지 가늠이 안 간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후자금 얘기할 때 우리가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를 얼마로 잡아야 할까? 이게 제일 좀 고민이 돼요. 지금의 생활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기혼자라면 지금 자녀와 또 배우자와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노후에는 부부 또는 혼자만 남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생활비가 현재보다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결혼한 부부 기준으로 은퇴 후 어떻게 생활비를 잡아야 할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생활비 항목으로 월세 또는 주택대출 상환을 하고 있다면 주택대출 상환 비용 같은 직접적인 주거 비용과 관리비와 같은 간접적인 주거 비용을 합한 주거비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 등이 있겠고요. 또 외식 및 식재료비도 나갈 테고 네. 인터넷 휴대전화 요금 또 차량 유지비나 교통비 등도 필요한데요. 지금 항목들이 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 항목이잖아요. 안 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생활비 한 묶음 하나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퇴 후 즐길 여가나 취미생활 비용이라든지 여행비나 또 경조사 비용, 자녀나 손주 용돈 등의 기타 지출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이 비용들은 변동성이 있죠. 그리고 내가 선택적으로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두 번째. 네, 쓰기 나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생활비 항목이 하나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단은 뭐 건강보험료, 보험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값도 있고 병원비 등의 의료비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병원비 등 이런 의료비용은 지출이 발생은 하긴 하겠으나 저희가 쉽게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산정해 놨고 분류를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분류해서 체크한 후에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생활 방식이나 거주 지역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발표 기준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평균값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부부가 적정한 노후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 생활비로 200만 원을 산출했고요. 최소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적정 생활비로는 약 268만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참고로 KB 연구소의 2023년 적정 생활비는 360만 원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후 생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데요. 아무래도 밖에서 지출하는 여가 생활비도 줄어들 거고 외식비 등 식비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60대에 필요한 생활비는 연간 3천만 원대지만 70대에는 약 1,800만 원, 그리고 80대에 이르면 연간 약 1,140만 원까지 확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약 124만 원, 월 평균 적정 생활비로는 약 165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고요. 물론 이런 생활 비용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서울이 가장 높고 광역시와 도지역 순으로 낮아집니다. 최소 생활비와 평균값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기준에 둔다면요? 대략적으로 은퇴 전 생활비의 70%에서 80% 정도까지 생활비로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아이 교육비가 많이 지출되잖아요. 네. 아이 교육비는 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은퇴 전 부부 기준으로 약 5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있다면 70% 80%니까 은퇴 후에는 약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앞서 노후 생활비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0대쯤에는 은퇴 직전의 생활비에서 약 70% 정도를 예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80대 이후에는 은퇴 직전 생활비의 약 50%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물론 좀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비상자금 등을 미리 확보하면 더 좋을 텐데요. 또한 여기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요. 네. 은퇴 초기에는 그간 즐기지 못한 여행이나 취미 활동 등으로 나가는 비용도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분류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제가 노후 얘기할 때마다 강조해서 이제는 청취자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했죠. 실제로 은퇴 후 연간 병원 비용도 무시할 수 없으니 내가 가입한 보험도 잘 챙겨봐야 하고요. 또한 언제 큰돈의 의료비가 필요할지 모르니 비상금 성격의 통장에 1,000만 원 이상 유지해서 적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쓰는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꽤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금액을 목표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 이제 내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지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노후연금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런 공적연금, 사회보장제도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조화가 중요한데요. 노후의 기본연금이 되는 국민연금은 생활비 역할을 해야 하기에 이 주머니가 가득히 있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최대한 오래 가입하고 수령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도달한 후에도 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해 향후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기는 연금액의 일부 그러니까 50%, 60, 70, 80, 90%를 연기해도 되고 전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년씩 연기할 때마다 7.2%씩 수령액이 증가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노후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년 연기 시마다 월 107만 2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대치인 5년을 연기하면 36%나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기대 수명도 다르고 건강도 장담할 수 없기에 이런 연금액 상승만을 바라고 지급 시기를 무조건 늦추는 게 능사는 네. 아닙니다. 또한 연금 지급 개시를 늦추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쓸 생활비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당장 생활비로 쓸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7.2%의 증가액은 그 어떤 투자 상품보다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이상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더더욱 보조연금 성격인 퇴직연금이나 추가연금 성격의 개인연금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중요성은 원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한때는 3층 연금론이라고 해서 맨 밑에 국민연금, 그 윗겹에 퇴직연금, 그리고 그 위에 개인연금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코너에서도 다룬 적 있는 주택연금 등의 여러 자산의 준비가 추가로 있으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게 있죠. 이 퇴직금을 납입해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퇴직연금 계좌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실 네. 테고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등으로 나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DC형과 IRP는 본인이 운영 가능합니다. 우리가 노후자금 운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ETF, 채권, 배당주 등의 상품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상품을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하기에 잘 활용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국민연금을 노후 생활비 또는 최소 생활비로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퇴직연금 등으로 추가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퇴직금은 보통 알아서 뭐 쌓이고 있겠거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수식을 아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자면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급여를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에서 나눈 일일 평균 임금의 30일을 곱하고요. 여기에 재직일수에서 365를 나눈 수에 다시 곱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총 급여는 기본급과 기타 수당과 3개월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복잡하게 들리죠. 네.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월급 300만 원에 재직기간 5년이라면 3개월간 총 급여는 900만 원이겠죠. 그리고 일일 평균 임금은 900만 원 나누기 91을 하면 10만 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퇴직금은 10만 원 곱하기 31을 곱하고 나서 그리고 5년을 곱하면 1,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기 직접 조절하지 마시고 네. 간단하게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가 많잖아요. 그럼 계산법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퇴직연금의 계산 방법은 DB형, DC형, IRP 등 가입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확정급여형인 DB형은 앞서 얘기한 일반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월급 500만 원에 재직기간 10년이라는 예시하에 최근 3개월간의 총 급여는 1,500만 원이 되겠죠. 일일 평균 임금은 1,500만에서 91을 나누면 16만 6,6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16만 6,600원에서 31을 곱하고 다시 10년을 곱하면 약 5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이런 DB형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확정 기여형인 DC형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즉 8.33%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되는데요. 그래서 연봉의 8.33%를 곱하고 건속료익 순수를 곱한 다음에 여기에다 운용 수익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이 변동되며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요. IRP는 개인이 추가로 적립하는 방식이기에 예금, 펀드, ETF 등 상품의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만 55세 이후부터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런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퇴직연금 계산기와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본 이후에 내가 필요한 노후 자금은 얼마인지 현재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이렇게 노후 자금을 계획할 때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와 건강관리, 나아가 사회적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중에 오늘 경제적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은퇴 후 노후자금 준비에도 지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고 지출 패턴을 미리 예상해서 점검하는 게 중요하고요. 노후에 우리가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꼭 급여를 많이 받는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뭐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뭐 사회적 관계도 쌓고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게 되면 가정에 있는 것보다는 지출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50대 전까지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 상품으로 노후 자산을 불리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요. 50대 이후부터는 안정적 투자로 자산을 보호하는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으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기에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준비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으니 오늘 노후 자금을 계산해 보시고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크레이그 데이비드의 Mercy Mercy Me. Mercy me. All things ain't what they used to be. No, no. Where did all the blue skies go? Poison is the wind that blows from the north and south and east.
mercy me. Oh, things ain't what they used to be. No, no. Oil wasted on the oceans and upon our seas, fish full of mercury. Whoa, oh, mercy, mercy me. Oh, things ain't what they used to be. No, no. Radiation underground and in the sky. Animals and birds who live nearby are dying. Oh, mercy, mercy me. Oh, things ain't what they used to be. What about this overcrowded land? How much more abuse from man can she stand? Oh, oh, my sweet Lord, oh, Lord.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934님, 저는 60에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 270만 원에 지금 다니는 직장 급여 2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이 총 500만 원인 건데요. 지금 보험료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250만 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일단 7934님께서는 1차 정년으로 은퇴를 하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수입은 500이고 지출은 250만 원이니까 250만 원에 어떻게 보면 저축액이 발생하는 건데 네. 현재 상황에서도 노후 생활은 충분하지만 그래도 더 큰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7934님이라면 250만 원에 남는 금액 가지고 배당주 아니면 배당주 펀드 등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뭐 배당 수익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소득원의 증가도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2893님은요. 저는 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축 없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축을 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질문하신 게 잘못됐습니다. 무조건 저는 저축을 하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출을 줄이라고 하시겠죠. 네. 근데 제가 한번 예시를 잠깐 들어볼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지금 뭐 당뇨약도 나왔고 비만약도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암도 몇 년 후면 정복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혜택을 적용받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초기에는. 왜냐하면 처음 이렇게 치료되지 않는 병을 치료하는 약이 나오면 그 약값은 굉장히 비쌀 거잖아요. 신약들이 비싸죠. 그렇죠. 근데 이걸 건강보험에 적용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적용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몇 년 후에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을 때 네. 만약 그 질병에 필요한 약이 그 약이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의료 비용이라든지 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쪽을 해서 2893님께서는 비상금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늘어날 수 있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콩으로 김창래님이요. 개인연금은 언제 가입해야 할지 또 소액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미래가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지금 이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로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네. 소액으로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노후 자금은 네. 내가 준비한 기간 대비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준비하십시오. 네. 5088님, 저는 40대 후반인데요. 3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즌에 따라 수입이 많이 달라져서요. 노후자금 계산은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일단 자영업자니까요. 네. 가계 자금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정에 있는 자금을 분리하는 게 우선이고 그냥 상품적으로 본다면 일단 매장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노란우산 공제 상품 있잖아요. 네. 이런 상품을 활용해도 괜찮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가정에서 개인연금 저축펀드 같은 상품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지금 매장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적정 생활비를 계산을 하고 네. 가게에 들어가는 적정 생활비를
적정 계산을 해가지고 네. 남는 금액에서 제일 먼저 노후 상품부터 운영하는 형태로 준비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